평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촌스러운 외교 행각을 벌이고 온 거죠. 친북 좌파 정권으로 딱 규정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국내 정쟁은 국내에서 끝내야지 그걸 외국에 가서 그걸 하고 다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품격 문제고요. 국격 문제입니다. 돌아오는 홍준표 계속되는 논란. 참 이 막장 드라마예요. 네, 그러니까 2016년 공천 파동 때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됐는데 그 지금까지 계속되네요. 다채롭게 계속돼요. 그 친박도 참 징글징글하고요. 예. 그 나머지도 뭐 그 친박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 펼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랬어요. 새까만 후배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협박이나 한다. 홍준표 대표가. 뭐 서청원 대표도 후배한테 뭐 이렇게 점잖게 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 다선 의원이 또 국회의장까지 한다는 분이 또 대표를 지낸 분이 녹취 같은 것도 한다는 것도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정도원님 감으로 예. 녹취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이 이제 녹취록 얘기를 했는데 예. 이용주 의원이 지난번에 문준용 국가정보원 불법 채용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거든요. 실수를 그랬죠.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에 가지고 있다. 아 이용주 의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자기가 이제 이번에는 했겠죠. 그리고 당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설 같지만은 서청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친하거든요. 예. 박지원 의원 워낙 또 정부에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루트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용주 의원이 이제 발언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추정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일단 정 의원님은 녹취록은 있다. 예. 근데 내용이 이제 결정적인 건지 애매하게 되는 건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가 결국은 꺼내야지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예. 얘기를 꺼냈으면 꺼내야죠. 이게 정태근 의원님 예. 친박 청산으로부터 시작된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친박 청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둘의 싸움으로만 지금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에서 지금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김무성 등. 예. 오늘 뭐 남경필 지사도 한 방송에서 예. 뭐 무조건 뭐 간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한 발 빼셨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수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그 통합된 정당이 건전한 보수로서 국민들한테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갈 때까지 가자는 양상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가봐야 뭐 많이 그러니까 가지도 말이에요. 못하고 지지율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어떻든 또 이렇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또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는데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요즘에 사실 정치권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 반응도 제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또 오르고. 민주당은 거의 예, 비슷하고 것 같고요. 뭐 예.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예. 거의 이상해요. 대통령 지지율도 한 60대 후반으로 거의 비슷하죠. 예.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왜 올라가지?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막장 드라마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느라고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근데 요즘 그 여론조사라는 게요. 예. 사실은 저 같아도 전화 오면 이거 안 누를 것 같거든요. 대답 안할 것 맞아요. 같거든요. 정치 그러니까 시즌도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 누르는 사람들만 주로 눌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예측을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출당. 대통령 출당은 정리가 될 거고요. 서청원 최경환 문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김무성 일파들은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서청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 패배자입니다. 이 판에서 다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이제 부정적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은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국민들이 참 짜증이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로 그 지방선거까지 가면은 뭐 완패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요. 예.
뭐 진실을 밝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을 같은 당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맞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자기 소화를 살리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침몰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당과 보수정 전체를 죽이는. 그럼요. 예. 희한한 사건이에요. 아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정도원 의원님 예측대로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고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부결이 되고 그다음에 김무성 등 의총에서 표결 못 하겠죠. 표결 자체를 못할 거다. 아니, 부결되면은 만약에 그럼 윤리위도 다 해산돼야 되고 그걸 추동한 홍 대표도 그만둬야 되는 파인데. 그렇게 부결될 것 같으면 아예 안 꺼는 못 그러니까 올린다. 이제 어영부영 가는 거죠. 야 지금 벌써 정호택 대표가 이제 다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잖아요. 표결 못 하겠다. 아니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홍준표 대표 자체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일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꼬리 내린 거나 아니 그러니까 절묘한 꼼수가 나왔네. 정우택 대표 원내대표니까 의총은 일임을 한다. 정우택 대표 뭐 지금 바빠 아니 죽겠는데 근데 짜증나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정치를 지금 봐야 되냐고요. 이제 그래서. 국민들은 알아요. 이제는 아니, 알아요. 아마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보수적 유권자들도 예. 야,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봐줘야 되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지금 무당파층이 37%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보수층인데 자유한국당에다가 이제 지지를 결코 못 보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공자님 말씀처럼 계속 얘기하면은 야당이 강해야지 여당도 강해지고 그럼요. 여당이 강해야지 정부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저러고 있으면 나라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니 여당이 청와대 가고 좀 반대 의견 하면은 쌍심 지키고 태클 건다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얘기를 안 듣는데 야당이 세갖고 계속 여당한테 뭐 요구하면 아 야당이 저러는데 그냥 야당 핑계 대면서 청와대하고 이렇게 당정청을 이렇게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국회하고 청와대도 맞춰나가는 거고. 근데 뭐 야당이 저러고 있으면 그리고 정부하고 대통령이 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되죠. 이러다 보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예. 아이고 걱정입니다. 정도원 의원님 예. 홍준표 4박 5일간 미국 평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촌스러운 외교 행각을 벌이고 온 거죠. 제가 봐도 촌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북 좌파 정권으로 딱 규정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국내 정쟁은 국내에서 끝내야지 그걸 외국에 가서 그걸 하고 다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품격 문제고요. 국격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교의 기본을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건데요. 예.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국 야당 파트너로 삼지 않습니다. 야당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외교상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예를 들면 뭐 독재 정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가 전복 업무다 이렇게 몰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파트너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나라의 일관된 외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야당도 의원 외교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는 예.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게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을 때 그 전에 그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뭐 김장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랬었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수당이 집권했으니까 보수당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미 관계를 더 잘하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중국하고도 있는 인맥들을 여야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야당 그리고 이제 국익을 위한 외교지. 가가지고 뭐 친북 좌파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다른 채널을 만들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 이 얘기하고 싶은데 예. 한국이 미국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냐.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뭐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화면에서 보면은 하원에 갔는데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예. 스탠딩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서서 사진 찍고. 인사하고 거기서 몇 마디 나누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건 별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뭐 얘기 결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저도 미국 가서 미국 의원 만나면 항상 스탠딩 면담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적어도 대선 주자급 정도 되면 그리고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 하면 좀 대접을 해주죠. 근데 이제 제1야당 대표라 그러면서 스탠딩 면담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도 그런 거 하지를 말지 차라리. 그러니까 방금 정태근 의원이 말씀한 게 이해가 되네요. 얘기는 듣지만 외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아, 이번에 주요 발언 대부분이 저기 외교협회에서 이 좌담회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 미 정부에다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근데 한반도 안보 위기 해법 모색하겠다며 갔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미 정부 간 협력이 불안하면 양국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을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되게 촌스러워요. 예. 저는 그 미국 의원들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가서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촌스럽게 입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표께서. 그 역시 빨간 넥타이 메고 갔더군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파란 양복을 입고 또 가셨고. 홍 대표 얘기 그만하자. 머리가 아프니까 이거. 자, 시진핑 2기 체제 들어갔어요? 정태근 의원님. 예.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특히 중국 문제보다도 이 예. 문제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뭐 일반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라 정치를 걱정하는 특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의 정치적 동향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미국,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저만 해도 좀 관심이 떨어지는데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그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리더로서 역할하시는 분들,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중 그리고 일러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도 좀 깊이 있게 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도 그 보면은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당장이라고 그래서 예. 보통 우리는 당원이라고 얘기하죠. 당원이요. 그런데 실제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장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19차 대회에서 그 대폭 수정이 상당히 107곳이나 수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인터넷을 어디를 뒤져봐도 없어요. 어디가 수정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뭐뭐뭐뭐만 수정됐다는 용이고 전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들고 나온 게는 지난번 2012년에 18차 그 당대회에서 나온 시진핑 1기가 시작될 때. 1기가 시작될 때 한때 그러니까 후진타오 말이죠. 예. 그거를 지금 사실은 하는데 이거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게 무려 3시간 동안 연설한. 68페이지에 걸려서 연설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자료를 이거 후단대학교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번역한 자료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못 찾아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좀 문제다. 예를 들면 지난 이제 그 당대회가 24일 끝났고 25일 날 이제 소위 그 가장 핵심되는 중전대회가 끝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뭐 외교안보연구원이 됐던 뭐 좀 이런 것들을 좀 전문을 볼 수 있어야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신문에 보면 뭐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강화 뭐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를 지명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계속 깨서 무슨 뭐 독재 체제 무슨 뭐 기반 강화 막 이렇게만 나오지 실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접근할 수 이루어졌는지. 있는 그런 데이터나 분석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자, 정도원 의원님. 네. 실제 설이 막 갈려요. 그러니까 후기 체제를 없앤 게 장기 집권 체제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후기 체제 지명 안 한 게 결국 이게 그 한 번 연임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나 지도자는 반드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예, 우리 정태근 의원 얘기는 이제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미 그건 중국에서 완전히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문제보다도 저는 시진핑이 이제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3시간 동안 연설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뭔가 지금 좀 욕심이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가 옛날에 전당대회 와서 한 얘기는 인민군이여 뭐 영원하라. 그리고 딱 끝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가 확실할 때는 예. 간단해요. 근데 자기 위치가 욕심만큼 안 될 때는 뭘 자꾸 얘기를 길게 합니다. 맞아요.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할 때 좀 거짓말인데 사실처럼 얘기하고 막 변명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등소평이 이제 도광량이라고 예. 제주를 숨겨라. 힘이 없을 때는. 그래갖고 한 100년까지는 이제 도광량해를 하라는 위훈을 남겼는데 그걸 당겨서 2050년에 이제 우리가 대국이 되겠다. 지완이 되겠다. 예. 그런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그리고 당장에도 저기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또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영수 지도자라는 호칭을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본인은 과거 등소평 시대에서 좀 뭔가 당의 역할을 좀 줄였다면 다시 모택동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좌편향하면서 좀 더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자기 또 권력도 강화하고 중국도 빨리 서둘러서 미국과 대결하겠다. 이런 욕심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평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촌스러운 외교 행각을 벌이고 온 거죠. 친북 좌파 정권으로 딱 규정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국내 정쟁은 국내에서 끝내야지 그걸 외국에 가서 그걸 하고 다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품격 문제고요. 국격 문제입니다. 돌아온 홍준표 계속되는 논란. 참, 이 막장 드라마예요. 예. 그러니까 2016년 공천 파동 때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됐는데 그 지금까지 계속되네요. 다채롭게 계속돼요. 그 친박도 참 징글징글하고요. 예. 그 나머지도 뭐 그 친박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 펼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랬어요. 새까만 후배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협박이나 한다. 홍준표 대표가. 뭐 서청원 대표도 후배한테 뭐 이렇게 점잖게 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 다선 의원이 또 국회의장까지 한다는 분이 또 대표를 지낸 분이 녹취 같은 것도 한다는 것도 좀 너무 그 지방선거까지 가면은 뭐 완패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요. 예. 진실을 밝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을 같은 당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맞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자기 소화를 살리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침몰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당과 보수정 전체를 죽이는. 그럼요. 희한한 사건이에요. 아 근데 지금 정도원 의원님 예측대로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고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부결이 되고 그다음에 김무성 등 의총에서 표결 못 하겠죠. 표결 자체를 못할 거다. 부결되면은 만약에 그럼 윤리위도 다 해산돼야 되고 그걸 추동한 홍 대표도 그만둬야 되는 판인데. 그렇게 부결될 것 같으면 아예 못 올리. 정태근 의원님. 예. 친박 청산으로부터 시작된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친박 청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둘의 싸움으로만 지금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에서 지금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김무성 등. 예, 오늘 뭐 남경필 지사도 한 방송에서 예. 뭐 무조건 뭐 간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한 발 빼셨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수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그 통합된 정당이
건전한 보수로서 국민들한테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갈 때까지 가자는 양상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가봐야 뭐 많이 그러니까 가지도 말이에요. 못하고 지지율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어떻든 또 이렇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또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는데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대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요즘에 사실 정치권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 반응도 제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또 오르고. 민주당은 거의 예, 비슷한 비슷하고 것 같고요. 뭐 예.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예, 거의 이상해요. 대통령 지지율도 한 60대 후반으로 거의 비슷하죠. 예.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왜 올라가지?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막장 드라마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느라고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근데 요즘 그 여론조사라는 게요. 예. 사실은 저 같아도 전화 오면 이거 안 누를 것 같거든요. 대답 안 할 것 맞아요. 같거든요. 정치 그러니까 시즌도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 누르는 사람들만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예측을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출당. 대통령 출당은 정리가 될 거고요. 서청원 최경환 문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김무성 일파들은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서청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 패배자입니다. 이 판에서 다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이제 부정적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은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국민들이 참 짜증이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정도 의원님 감으로 예. 녹취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이 이제 녹취록 얘기를 했는데 예. 이용주 의원이 지난번에 문준용 국가정보원 불법 채용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거든요. 실수를 그랬죠.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에 가지고 있다. 아 이용주 의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자기가 이제 이번에는 했겠죠. 그리고 당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설 같지만은 서청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친하거든요. 예. 박지원 의원 워낙 또 정부에 밝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쪽 루트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용주 의원이 이제 발언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추정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일단 정 의원님은 녹취록은 있다. 예, 근데 내용이 이제 결정적인 건지 애매하게 되는 건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가 결국은 꺼내야지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예. 얘기를 꺼냈으면 꺼내야죠. 이게